오늘 첫 시간에서는 태국어의 특징과 성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태국어를 배우기 전에 태국어를 국어로 사용하는 태국이란 나라에 대해 잠시 알아볼까요?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지리적으로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흔히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륙부 국가, 그리고 바다와 접하고 있는 섬 형태의 나라들을 해양부 국가들이라고 부르는데, 태국은 이 대륙부 국가들과 해양부 국가들을 이어주는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죠.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아세안의 시작 역시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시작되었답니다. 1967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및 태국의 외교장관 회의에서 방콕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발족되었거든요. 아울러 태국은 찬란한 문화가 꽃피운 나라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에 많은 외국인들이 매료되고 있습니다. 태국은 주변 국가들과 달리 서구 열강에 의한 식민 통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화를 더욱 잘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오미를 자극하는 태국 음식과 화려한 야경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잘 알고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태국 글자는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태국의 글자는 태국의 첫 번째 통일 왕조인 수코타이 왕조의 3대 왕인 람카맹 대왕이 1283년에 고안해냈습니다. 한글 창제보다 약 160년 앞서 만들어졌죠. 다만 한글의 창제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 한글은 기존의 것을 참고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창조해낸 반면, 태국어 글자는 과거 몬족과 고대 크메르 문자를 가져다가 태국어에 맞게 재창조했다는 점입니다. 람카맹 대왕이 태국 글자를 고안해낸 이유는 람카맹 대왕 비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라이스 타이 문자가 없어서 백성의 편의를 위해 1283년 문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가지셨던 애민정신과 아주 비슷하죠? 이로써 태국어의 언문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람카맹 대왕 이후 태국어 글자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현대 태국어 글자와 같은 모습이 갖추어졌습니다. 현재 태국어 글자는 자음 44개, 그 중에서 42개만 사용하고 있고요. 모음은 32개, 대부분 단모음과 장모음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조 부호 4개, 실제 성조는 총 5개가 있죠. 그리고 그 외 기타 부호 및 고유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음 44개 중에 2개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글자는 총 42개이고, 모음 32개는 21개의 모양을 서로 섞어 만들어냅니다. 대부분 단모음과 장모음이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태국어를 발음할 때는 장, 단음을 구분해서 발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태국어가 성조어인 것은 들어보셨죠? 총 5개의 성조를 가지고 있는데, 성조를 나타내는 부호는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 태국어 글자 체계가 너무 복잡한 것이 아닌가 걱정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태국어 말하기는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쉽답니다. 태국어 말하기가 왜 쉬우냐고요? 바로 태국어는 변화, 변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형의 변화가 없을 뿐더러 성, 수, 격, 시제와 상, 서법, 태 등의 문법 관계에 따른 변형도 없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나타내느냐고요? 특정한 조동사를 덧붙이거나 문장 내 어순으로 나타낸답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태국어에서는 단수, 복수 등 수에 의한 단어의 어형 변화가 없습니다. 단순히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복수 형태를 나타낼 수 있죠. 영어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복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s, es 등을 덧붙였었죠? 그런데 모든 단어가 규칙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불규칙 단어들이 있어서 따로 외우느라 머리 아팠었는데,
태국어는 그렇지 않아요. 영어에서는 kid, kids, man, men, foot, fit처럼 규칙, 불규칙 단어들을 따로 외워야 했지만 태국어에서는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복수를 표현합니다. 프안, 친구였는데 이것을 반복해서 프안이라고 하면 친구들이 돼요. 하나 더 볼까요? 넥은 어린이, 아이란 뜻의 단어이죠? 이것을 넥넥이라고 2번 이야기하면 어린이들, 아이들이 됩니다. 참 쉽죠? 태국어에서는 시제에 따른 단어의 어형 변화도 없답니다. 대신 시제를 나타내는 조동사를 덧붙여 시제를 나타낼 수 있어요. 영어에서는 시제, 특히 과거 시제 외우기 참 복잡하고 힘들었었죠? learn, learned, learnt처럼 이들을 붙이면 과거가 된다고 했는데 eat, ate, eaten, cut, cut, cut처럼 불규칙 단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태국어에서는 낀, 먹다만 알고 있으면 변형으로 머리 아플 일이 없습니다. 조동사만 더해주면 되거든요. 미래 조동사 짜를 붙여서 짜낀이라고 하면 먹을 것이다. 현재 진행 조동사 깜랑과 유를 붙여서 깜랑낀 유라고 하면 먹는 중이다. 또 과거 조동사 나이와 레오를 붙여서 나이낀 레오라고 하면 먹었다가 되죠. 보세요. 먹다 낀의 형태가 바뀌었나요? 전혀 바뀌지 않았죠? 격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격이 무엇이냐고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영어에서는 I, me, my, mine, myself, you, your, yours, yourself 따로따로 외웠었죠? 태국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격도 소유격도 목적격도 모두 똑같으니까요. 남성 1인칭은 봄, 여성 1인칭은 니찬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모두 똑같이 쓴다면 소유격인지 목적격인지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문장 내 위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태국어에서는 조사나 어형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문장 내 단어의 위치에 따라 그 역할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문장 성분의 위치를 바꾸면 전혀 다른 뜻이 되거나 쓸 수 없는 문장이 될 수 있어요. 예시를 한번 볼까요? 봄, 락, 군. 봄은 남성의 1인칭 나, 락은 사랑한다, 군은 2인칭의 당신이란 뜻이죠. 즉, 이 문장은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라는 뜻의 문장이 됩니다. 가장 맨 앞이 주어가 오는 자리이고 그 다음이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오는 자리예요. 한국어에서는 은는이가 혹은 을를처럼 조사가 있어서 그 조사 앞에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려주죠. 따라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한다 너를. 너를 사랑한다 나는. 과 같이 자리를 바꾸어도 문장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뉘앙스의 차이는 약간 생기겠지만요. 그런데 태국어에서는 문장에서 위치가 그 단어의 역할을 정해준다고 했죠? 따라서 똑같은 단어로 구성했더라도 다음과 같이 주어와 목적어의 자리를 바꾸면 군, 락, 봄, 군 2인칭의 당신, 락, 사랑한다, 봄, 남성의 1인칭, 군락, 봄이라고 하면 그 뜻은 즉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 라고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립니다. 예시를 하나 더 볼까요? 봄, 남성의 1인칭 나, 낀, 동사로 먹다, cow, 밥인데요. 봄, 낀, cow. 즉, 이 문장은 나는 밥을 먹는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
주어와 목적어의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카오긴 봄, 밥은 나를 먹는다. 즉, 말이 되지 않는 문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태국어에서 문장 내 단어들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점 잘 아시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 꼭 기억해 주세요. 태국어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조 이야기겠죠? 태국어는 5개의 성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평성, 평소 자신의 톤과 비슷하게 발화, 유지하다가 떨어지는 음입니다. 마. 일성, 평소 자신의 톤보다 낮게 시작해서 더 떨어지는 음입니다. 마. 이성, 평소 자신의 톤보다 높게 시작했다 떨어지는 음입니다. 마. 삼성, 평소 자신의 톤과 비슷하게 발화했다가 더 올라가는 음입니다. 마. 사성, 평소 자신의 톤보다 낮게 시작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음이죠. 마. 자, 그럼 저를 따라 성조를 구분해서 발음해 볼까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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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5개의 성조가 달라짐에 따라 단어의 뜻도 다음과 같이 달라졌습니다. 다음은 카로 해볼까요?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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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카도 마찬가지로 5개의 성조가 달라짐에 따라 단어의 뜻이 각기 달라졌지요. 모든 성조어가 마찬가지이듯이 태국어도 성조가 달라짐에 따라 이처럼 뜻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성조를 지켜서 발음해야겠죠? 평소에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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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5개의 성조를 노래 연습하듯이 해보면 앞으로 태국어 발음 연습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과 5개의 성조 연습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사와디카.